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다음 달에요. 서울의 유명 놀이동산 내에 테마파크, 직업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얘기만 들어도 정말 흥미롭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놀이동산 방문하는 친구들 참 많은데요. 그런 단체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합니다. 테마파크 무대기술 오퍼레이터나 아쿠아리스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다고 하는데요.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참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좀 표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놀이동산 가셔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직업 체험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개인 적성 검사 통해서 알맞은 직업까지 추천해드리고 있는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적성은 무엇인지 또 진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직무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를 찾아라 늘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직업 프로그램이 좀 놀이동산 내에 생긴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요즘은 중학생이나 그 또래 친구들을 위한 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서울 안에도 저희가 그 민간 기관들이 운영하는 직업 체험관이 여러 곳이 생기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또 그 경기권에 한국 자벌드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봤어요. 예. 진짜 큰 건물이잖아요. 예, 지금 뭐 개관한 지가 한 3년 정도 돼 가는데요. 네. 이미 200만 명의 방문객이 네. 넘었을 정도로 전국 각지의 또 뭐 초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과 또 진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녀가고 있고요. 네. 일선 학교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또 진로 교육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집단 단체로 이렇게 좀 방문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강화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께서는 사실 다양한 연령대를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령대별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뭐 중고생들 예를 들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진로 교육 강화됐다고 해도 사실 특성상 자신의 흥미 적성 자체를 아직도 그 뚜렷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 뭐 흥미 자체, 뭐 적성 고사하고 지금 흥미 자체를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직업이 뭔지도 이제 모르는 상태가 많아서요. 네.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검사를 더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대학 진학할 때부터 저희가 자기 흥미 적성을 찾아서 이제 전공을 택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진로에 맞춰 스스로 좀 잘 준비를 해나가는 편이고요. 네. 나머지 또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3, 4학년 돼서 취업 시즌 다가와서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청소년기 때 했어야 될 이제 진로 고민을 대학교 뭐 또 졸업하는 시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진로란 뭐 이렇게 좀 연령대별로 뭐 그 알아서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 상황에 맞게 좀 자신의 흥미 적성을 꾸준히 계속 좀 관찰하고 직업에 대한 탐구를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령과 관계없이 이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찾아줄 수 있는 저희 직무를 찾아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꿈에 대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영상 방송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인데요. 방송 조연출 또는 이 영상 편집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역시나 궁금하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요, 어제 저희 직무를 찾아라를 찾았던 주인공의 친구라고 합니다. 과가 같잖아요. 네. 영상 방송과 학생인데 상담에 좀 큰 도움을 받아서 오늘 친구가 다시 한번 이 상담의 문을 두드린 것 같은데 적성 검사 결과 추천 직업 오늘 또 궁금합니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적성과 흥미 요소 좀 같은 과 친구지만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네. 네. 살펴볼게요. 오늘 학생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흥미는 일단 사회형 예술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제 그 상담자 친구 아마 진취형 예술형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첫 번째 흥미가 좀 다르죠, 많이. 예. 그렇죠. 사회형과 사실 진취형은 또 굉장히 좀 직업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진취형은 리더십, 어제 친구 같은 제가 리더십에 좀 특성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직업 흥미가 약간 좀 뭐 영리를 너무 추구하는 쪽보다는 뭔가 남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특성의 사회형 직업의 흥미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절대적인 점수 자체가 높게 나왔고요.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오늘 학생도 공간 지각력, 사물 지각력 이렇게 좀 약간 시각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미술이나 건축과 관련된 쪽 그런 쪽 적성이 높게 나왔고요. 집중력 자체도 뭐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성격 특성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담할 학생은 굉장히 적극적인 좀 개방적인 성향. 적극적인 거와는 좀 더 다른 성격인가요? 그렇죠. 적극적인 거는 본인이 뭔가 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좀 그 개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해나가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뭔가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요. 네. 개방적인 성향이란 거는 꼭 이게 뭐 타인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네. 좀 좁은 시야를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포용하는 측면. 그러면 외향적인 어제 친구와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적극적이라고 해서 꼭 다 외향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좀 오히려 자기 주관이 뭐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도 좀 외향성이 뚜렷하다 보면 좀 본인이 또 표현을 하고 좀 사는 거 같이 하는 거 좋아하다 보면 또 적극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형 직업 흥미와도 또 굉장히 일치되는 성격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남을 직접적으로 돕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직업 가치관은 직업 안정, 성취, 뭔가 마음의 여유. 네. 또 뭐, 나왔네요. 공통적인 거는 이제 직업 안정과 뭔가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친구가 제가 적극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그렇게 본인이 막 리더십을 먼저 발휘하면서 네. 뭐 그렇게 좀 막 끌고 나가면서 하는 그런 적극성과는 좀 다르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남들과 그냥 함께 하면서 공유하고 함께 하면서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오늘 학생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나왔나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영상 방송을 전공했지만 일단은 좀 뭔가 사람과의 관계, 특히나 사람을 좀 돌봐주는 일, 돌아봐주고 직접 도와주는 일이 좀 괜찮을 수 있고요. 네. 또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을 돌봐주는 일은 사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송 쪽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학생이 또 어떤 추천 직업이 올라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직업, 첫 번째 직업을 꼽으셨나요? 예, 첫 번째 직업은 편집 감독, 편집 연출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네. 네. 뭐 이제 그 검사 결과에서도 좀 추천 직업의 하나였는데요. 또 전공 자체가 또 영상 방송이기 때문에 본인의 또 적성적으로도 시각적인 그 능력, 시각과 관련된 네. 시각을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편집 감독이나 편집 연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본인에게 잘 맞을 수 있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좋아한다 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과 안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또 맞는 직업이 나왔네요. 예, 뭐 어쨌든 전공을 가장 살리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뭐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우선순위는 제가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두 번째 직업도 궁금한데요. 두 번째 직업은 애니메이터입니다. 아, 네. 애니메이터 생소하게 좀 들리는데 애니메이터는 만화와 관련되겠죠? 예, 요즘에 또 뭐 방학 이제 뭐 계약 다 했지만 7, 8월에 또 애니메이션 굉장히 히트친 애니메이션이 또 있었는데요. 맞아요. 뭐 해외 같은데 또 디즈니 같은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미국 같은 데서 이번에도 제가 TV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터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영화 보고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은 저희 한국 분들 이름 많이 한국 나오죠. 사람 이름들이 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터란 직업이 또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뭐 실제로 채색 같은 거를 한달째 할 때는 좀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 좀 많고 또 어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집중도가 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쉬운 네네. 직업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분이 제가 볼 때 자꾸 이제 흥미적성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미술과 관련된 쪽에 그런 직업이 자꾸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네. 이제 그 좀 분석이 자꾸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지금 순수 미술을 추천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또 영상과 영상 형제 전공과 미술을 조합했을 때 애니메이션이라는 좀 굉장히 관계가 높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좀 약간 파격적일 수 있지만 좀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감성적이고 또 시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면 애니메이터도 다 잘 맞을 것 같다. 파격적이었지만 또 의외로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림 잘 그리는 능력이 있다면 또 어떻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추천 직업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진짜 좀 더 파격일 수 있는데요. 뭘까요? 미술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정말요? 예, 뭐 사실은 이쪽은 뭐 전공으로 치면 상담학이나 아동학이나 교육학 그런 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좀 이론을 배우는 전공과 관련이 밀접한 그 직업인데요. 네. 미술 치료사는 혹시라도 또 미술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미술 전공자가 하는 직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심리학 쪽과 관련된 그렇죠.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관련됐는데 그게 이제 미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내담자의 상태를 분석을 하고 또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미술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네네. 상담사가 뭐 미술을 이렇게 전공할 정도로 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의 그런 아까 사회형 직업과 예술형 직업, 또 현재 전공, 또 적성적인 측면, 시각적인 뭔가 좀 미술과 관련된 쪽에 적성이 뛰어나다는 걸 봤을 때 혹시라도 본인이 정말 좀 사회형 직업의 대표적인 상담사, 치료사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또 의외로 잘 맞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는 편집 감독 추천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가 애니메이터, 그리고 세 번째 미술 치료사까지 세 가지 직업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학생 어떻게 들어오실지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적성 검사 결과와 추천 직업을 들어봤는데 또 어떻게 들었을지도 궁금해요. 본인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취업에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언 듣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 싶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익했다라고 하니까 또 저희가 뿌듯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조언을 들었지만 또 진로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를 마치면 졸업반이기 때문에 취업해야 하는데 제 전공을 살려서 방송계로 나갈 생각인데요. 연출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연출이 제 적성에 맞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흥미적성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뭐 제가 아까 편집 연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뭐 기본적인 이제 그 방송 연출 쪽도 본인 흥미적성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흥미가 좀 사회형 직업이 가장 좀 흥미가 뚜렷하게 또 높기 때문에 방송 쪽도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막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굉장히 좀 본인이 막 너무 이렇게 좀 리더십을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쪽보다는요. 좀 소프트한 쪽. 예를 들어 이제 뭐 EBS 같은 걸 교육 방송이라든지 또 공익 방송 그런 쪽에도 연출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또 본인 그런 흥미적성과 직업 가치관에 잘 맞을 수 있는 연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교양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들리는데 사실 저희 직업 방송에도 잘 맞는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 있으면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앞으로 방송 쪽이 많은데 인터넷 방송이나 개인 방송 그런 다양한 분야 중에 이제 기존의 방송 계통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송 미디어 쪽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또 소셜 네트워크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맞아요. 좀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그죠? 과거보다는 이렇게 좀 저희가 뭐 직접 TV를 딱 틀어놓고 보는 그런 뭐 그 시간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실 뭐 신문 쪽은 오히려 더 그게 굉장히 좀 미래 전망을 볼 때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영상이라는 매체, 그 영상이라는 콘텐츠 자체는 뭐 아이들도 항상 그죠? 떠들다가 또 뭐 영상만 보여주면 집중 잘하고 어른들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플랫폼의 문제일 뿐이고요. 어떤 그 영상이란 콘텐츠를 기존처럼 TV를 통해서 보느냐, 또 개인 PC를 통해서 보느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느냐, 뭐 IPTV를 통해 보느냐 그런 플랫폼에 좀 사실은 좀 부분에서 그 미래 좀 약간 변동성이 있을 뿐이고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영상이랑 콘텐츠 자체가 항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뭐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어느 쪽 플랫폼이 더 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공중파보다 뭐 그죠 케이블이 더 좀 미래에는 또 시청률이 높아지고 좀 더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뭐 그런 포털에서도 요즘에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포털 쪽이 또 굉장히 플랫폼이 또 강화되면은 그런 쪽에 또 오히려 좀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런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뭐 방송 쪽이 뭐 미래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영상을 안 보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크게 뭐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두 번째 질문 저도 참 궁금했던 질문인데 오늘 주인공이 물어봐줘서 저도 궁금증이 풀렸네요. 오늘 학생 이렇게 진로와 관련해서 궁금증 같이 풀어봤는데 어땠나요? 제가 취업에 제 적성이 맞는 곳이 어디일지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원하는 곳에 꼭 원하는 직업으로 취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과 조언이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쪽 계통 진로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친구랑 그래도 과가 같다고 해서 너무 또 같은 결과 나온 건 아니어서 좀 신기하네요. 예, 제가 볼 때도 약간 분명히 또 성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그런 또 흥미적성이 같더라도 그 성격이나 직업 가치관 차이만으로도 좀 본인이 고려해야 될 직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또 한번 좀 분석해서 스스로 또 진로를 빨리 정하고 또 이제 졸업반이라고 하시니까 빨리 또 취업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어제 친구 과가 같아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색다른 상담 결과 나와서 저도 뿌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취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랭킹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영화 속의 이색 직업 베스트 5 설명하도록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보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직업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직업들도 등장하지만 생소한 직업들도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전까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직업들도 영화에 등장해서 화제를 끌곤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 이색 직업들 베스트 5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미술품 보건 전문가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는 이미 소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인 준세이의 직업은 미술품 보건 전문가였는데요. 미술품 보건 전문가는 이름 그대로 손상된 그림을 다시 살려내는 직업입니다. 최근에는 비디오 영상과 엑스레이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보건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술품 보건 전문가는 단순히 그림을 재현해내는 역할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존시키는 막중한 역할까지 합니다. 미술품 보건사가 되려면 박물관이나 유명 미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유럽에서 순수 미술이나 화학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약 2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건료는 작품의 유명세나 상태에 따라 5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 전문가의 수도 적은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위 만나볼까요? 4위는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 탁재훈 씨는 폴리 아티스트라는 독특한 직업으로 등장했는데요. 폴리 아티스트는 영화 속에서 사람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진짜처럼 창조해내는 영화 음향 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거나 직접 재현하면서 실제와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폴리 아티스트라는 이름은 할리우드 효과음 전문가 잭 폴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음향 쪽 일을 하면서 평소의 모든 사물의 소리에 대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채집하는 폴리 아티스트, 정말 흥미로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조향사입니다. 2006년 프랑스에서 관객 수 1위를 차지한 영화는 결혼하고도 싱글로 남는 법인데요. 이 영화 속 남자 주인공 루이스의 직업은 조향사였습니다.
조향사는 향기를 만드는 직업인데요. 여러 가지 향을 구별하고 갖가지 향들을 조화시켜서 새로운 향을 탄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프랑스에는 전문 양성기관이 갖춰져 있어서 여기서 양성된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민한 후각은 기본이고 예술적 감수성을 갖고 향과 이미지를 잘 어울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향기 하나로 사람을 사로잡는 기술,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만나볼까요? 2위는 예술 재본사입니다. 2005년 개봉됐던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배우 김하중은 예술 재본사라는 이색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술 재본가는 낡은 책을 보수하고 복원해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는 직업입니다. 단순히 책 표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기 때문에 예술 재본사라고 불립니다. 예술 재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애정은 기본, 출판 전반에 대한 이해와 책의 역사까지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손재주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술 재본사 1호인 백순덕 씨는 복원 기능이 예술 재본의 중요한 미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 재본 역사는 길지 않은데요. 그래서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1위는 데이트 코치와 이별 대행업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했지만 이제는 보편화된 업종이 바로 결혼 대행업인데요. 이제는 결혼뿐 아니라 연애와 데이트를 코칭해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미스터 흐치라는 영화 속에 등장한 이색 직업 데이트 코치.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데이트 코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트 코치는 말 그대로 연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직업입니다. 짝을 못 찾고 있는 남녀를 이어주는 커플 매니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데이트 코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만남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첫 만남에 입을 옷 색깔이나 만남 장소까지도 적절하게 코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헤어지려는 남녀 당사자를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해주는 이별 대행업자도 있다고 하네요. 네, 1위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데이트 코치였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영화 속 이색 직업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영화 속 이색 직업들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로 간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요, 어제와 같은 종의 친구, 두 친구 어제 오늘 만나봤는데 적성검사와 추천 직업이 정말 달라서 아주 흥미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희가 우연히 또 이렇게 좀 같은 과 학생들 상담을 연이어서 했는데요. 흔히 또 같은 전공에 있다 보면은 진로 준비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듯이 본인 흥미적성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은 전공에 제가 저쪽 가니까 나도 저쪽 가면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담 이틀 동안 상담에서 보셨듯이 같은 전공을 하더라도 또 개인에 따라서 흥미적성 또 직업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좀 같은 전공 내에서 또 너무 또 그 전공에 가는 길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네. 그거보다 먼저 본인의 흥미적성을 좀 분석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또 진로를 택하는 또 그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오늘 보니까 적성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